대통령실을 궁지로 모는 결정적인 녹취가 하나 까지죠. 네. 민주당이 윤석열, 명태균 통화 녹취를 네. 처음으로 공개를 합니다. 네, 2022년 이제 그 대통령 취임식 전날 윤석열이 명태균을 통해서 김영선의 공천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지시를 하는 사항들을 얘기를 해준 네. 그 통화 녹취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옵니다. 네. 아, 그거 뭐, 그 별거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는 거죠. 네, 명태균 통화 똥줄은 엄청 탔지만 야 저게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네. 저게 이제 나오게 된 것은 명태균이 워낙 윤석열, 김건희하고 통화했던 내용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안 믿잖아요. 안 믿으면 그걸 자기가 직접 스피커폰으로 틀어주는 거예요. 그 누군가 그걸 녹음을 했다가 네. 민주당에 제보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예. 그러고 나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석열과 명태균은 경선 무렵에 관계가 이미 끊었고 네. 취임식 전날에 뭐 전화 안 받은 것 같더라. 이렇게 둘러댔죠. 그래서 일관되게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 2021년 11월 초였죠. 그 경선 때까지만 이제 그 뭐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때 이후로는 사실상 관계가 단절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던 거예요. 예. 참 이게 그 약간 데자뷰 같은데 예전에 최순실에 대해서도 뭔가 해명을 어설프게 하는 바람에 상당히 스텝이 꼬인 부분이 있었어요.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는 그래도 더디긴 하지만 꾸준히 진행이 돼서 그 강혜경 씨에 이어서 김영선 전 의원을 소환을 하지요. 네. 11월 3일입니다. 그리고 이 김영선 의원을 소환할 당시에 민주당에서 또 다른 녹취를 공개를 하지요. 네. 요거는 이제 직접 통화된 게 아니고 명태균하고 윤석열 직접 통화는 아니고요. 명태균이 그 또 다른 지인하고 통화를 하면서 대통령과 취임 이후에도 대통령하고 수시로 통화를 하는 것을 아마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녹취가 이제 공개가 됐지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해명과 달리 명태균이 취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대통령 부부하고 친분을 유지하고 국정에 개입했던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실 해명이 뭔가 석연치 않고 계속 이런 그 대통령실 해명을 반박하는 네.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 대통령 윤석열 입장에서는 초조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요 다음서부터는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은 겁니다. 네. 11월 3일까지 상황을 제가 알려드렸고, 이 11월 4일 날 창원지검에서 수사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얼마 전에 뉴스타파에서 공개했었던 바로 그렇죠. 그 수사 보고서죠. 이 보고서는 이제 강혜경 씨가 그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었고, 그 원래는 명태균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PC죠. 네. 예, 이걸 이제 강혜경 씨가 그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PC를 포렌식을 했고, 그래서 그 PC 안에 있었던 명태균의 카톡 대화 중에서 윤석열, 김건희와 직접 나눴던 카톡이 280개가 추출이 됩니다. 280개가 확인됐다고. 네. 총 6,892개 이미지 파일이 있었는데 그 명태균이 그걸 증거로 남겨놓기 위해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대화를 다 캡처를 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종의 마패처럼 보관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280개가 추출이 된 거죠.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죠. 네. 그래서 이 포렌식 결과를 수사 보고서로 작성을 합니다. 이게 11월 4일이에요. 네. 그런데 이 11월 4일 날 검찰이 이런 윤석열, 김건희 씨하고 명태균이 직접 대화를 주고받은 포렌식을 성공했다는 사실을 그 어디도 공표를 안 하고 쉬쉬했던 겁니다. 극비리에. 네. 그리고 심지어 이때 당시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던 당사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은 창원지검에 있는 사람들은 그 PC가 이제 포렌식이 다 끝나지 않았나 물어보면 아직도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끝났는데 은폐를 한 거예요. 수사 보고서까지 다 썼으면서도.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창원지검에서 이 11월 4일 날 작성된 수사 보고서는
이 즉시 여기 창원지검에 대검 인력팀 파견 나가 있었잖아요. 네. 그냥 대검에 바로 실시간으로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수사 보고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중요한 내용들은 다 대검에 보고됐을 거고, 그리고 대검이 이 윤석열 부부하고에 관련된 1급 기밀인데 이런 수사 기밀을 자기만 혼자 알고 대통령실하고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네. 당연히 저는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을 거로 보이고요. 그 당시 대통령실에 보고를 한다면은 이제 공식 루트는 김주현 민정수석. 예. 그래서 저희가 김주현 민정수석도 이번에 이제 그 내란 계엄 당일날 행적이 저희가 의심스러운 건데 결국 그렇게 민정수석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씨한테도 다 이 수사 보고서가 보고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사 보고서를 보는 순간 윤석열은 X 됐다. 어? 끝이다 이제. 네. 내가 이 경선 때까지만 만나고 그 이후에는 안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뭐야 이거. 다 털린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방법 없다. 계엄밖에 없다. 계엄해야 된다. 계엄 누르자. 네, 그리고 계엄부터 갖고 와. 검찰에다가는 네. 이거 우리가 계엄하니까 그냥 너희들은 그냥 여기서 더 이상 수사 진도 나가지 말고 천천히 해라. 그냥 덮어. 그냥 더 들어가지 말고. 야, 계엄했으면은 이 수사 보고서 누구도 구경을 못 할 뻔했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때 당시에 조사를 받았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11월 4일 이후에 윤석열, 김건희, 저 때까지는 윤석열, 김건희 씨 쪽을 파고 들어가서 검사들 4명이 계속 깊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검사들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네라고 봤는데 이 이후로부터는 옆으로 퍼지더라는 거예요, 수사가. 옆으로 퍼지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윤석열, 김건희가 아니고 명태균하고 만났던 사람이 홍준표도 있고 오세훈도 있고 김진표도 있고 누구도 있고 계속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윤석열, 김건희 씨하로 몰리던 명태균 게이트에 초점이 흐려졌어요, 순간적으로. 그렇군요. 네. 검찰이 더 파고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검찰이 더 파고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계엄으로 판을 엎을 거라고 하는 검찰 수뇌부가 그 사정을 미리 알고 이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거 우리가 덮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수 있고요. 검찰 수뇌부 입장에서는 계엄한다는데 덮을 수 있지. 계엄한다는데 뭐. 국회도 없어지고 뭐 다 없어질 건데 뭐 이런 거죠. 네. 그렇죠. 자, 이거 보시면은 이게 다 거짓말한 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대선 경선 때 명태균이 윤석열한테 비공표 여론조사 전달한 거, 이거 캡처 사진 다 있죠. 네. 뭐 책임당원 5,044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여론조사 비공표 여론조사라면서 전달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필 또 윤석열 생일이 12월 4일인가요? 네. 그때 윤석열한테 생일 축하 인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보여줬다는 거. 근데 저기서 벌써 경선 이후로는 안 만났다, 접촉을 안 했다라고 하는 윤석열의 해명은,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고 보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계엄 한번 세게 하고 성공하면 그날 생일 파티 한번 세게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윤석열실이 11월 4일이니까.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맞네요. 네네. 술판 한번 생일 전날이었군요. 계엄이. 자, 그리고 대선 전에 1월 달에도 1월 1일 날 둘이서 막 그 대화를 하는 게 나와요. 네. 뭐 새해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래요. 윤석열 얘기하는. 그건 윤석열이 명태균한테 보내는 거죠. 네네. 네. 저렇게. 이거 텔레그램이네요. 네. 텔레그램입니다. 네. 그리고 이 2022년 2월이죠. 명태균과 윤석열 사이에 또 역시 대화입니다. 안철수 그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도 뭐 누구 최진석이라는 사람을 잘 활용해보라. 그래서 최진석하고 이제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해서 윤석열한테 갖다 바치고 있는 거죠. 저러면 뭐 경선 이후에도 뭐 계속 대선 과정에서 본선 과정에서 뭐 엄청나게 중요한 선거 참모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부만 보여드리는데요.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타파에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자료니까요. 자, 이거 보시면은 김건희하고도 소통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자, 요 시기는 이미 이제 대통령 취임 후입니다. 2022년 10월 17일이니까요. 자, 다 뭐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고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요. 명태균이 윤석열한테? 윤석열에게 조언을 하는 게 나옵니다. 네. 민주당 공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김영선이 선제적으로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네. 네, 이런 얘기. 취임 이후에도 소통한 거잖아요. 네. 경선 때까지만 소통했다고. 말이 안 되죠. 거짓말이죠. 네. 그리고 명태균은 캄보디아 순방할 때 캄보디아 순방 당시에 김건희에게도 뭐 조심해라. 네, 남쪽으로 가지 마라. 결국 이 얘기를 듣고 원래는 그 대통령 영부인들하고 그 앙코르와트 유적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 안 가죠. 일정을 안 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런데 뭐- 그 다음날 꿈자리가 사나웠던 건 사실은 이 김규돈 신부가 이태원 참사 때문에 정부의 그 무책임성을 비판하는 얘기.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 보도를 전송하면서 네. 이것도 악몽이 꿈자리가 사나웠던 것 같아요. 예, 악몽이 바로 이 김규돈 신부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는 거죠. 저런 정도 얘기를 주고받을 정도면 뭐 굉장히 사적인 친분이 그 두터운 사이라고 볼 수 이미 있겠죠. 대통령 취임하고 난 지 벌써 저 6개월이 6개월. 넘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2022년 말에도 명태균과 윤석열은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네. 심지어 창원시 그 국가산단 지정 기원문을 저렇게 보내주면서 새해 인사를 보내고요. 그랬더니 윤석열이 여기에 응답을 하죠. 네. 늘 감사드립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태균이 혼자서 보내는 게 아니고 저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서로 네.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그래서 문제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실은 거짓 해명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실을 명태균 PC에 나와 있는 카톡 내용을 이렇게 수사보고서로 정리해서 대검한테 보냈는데 대검이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실한테 과연 보고를 했을까 안 했을까?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저는 보고를 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오늘 이웅철 대검 대변인한테 제가 한번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 결국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으면서 문자에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라고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예. 문자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카톡으로 문자를 일단 보냈죠. 예. 11월 4일자 명태균 수사 보고서가 대통령실에도 대통령실에도 보고가 됐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그랬더니 여기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낸 거예요. 네. 근데 카카오톡 아래를 보시면은 읽었네요. 여기는 읽었죠. 근데 저게 얼마나 민감한 질문입니까? 저 사실이 아니면 바로 해명해야 되는 거예요. 네. 대통령실이 보고 안 됐다. 저 침묵이 얘기하는 바는 결국 명태균 수사 보고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대통령실에 보고가 된 겁니다. 안 됐을 리가 없죠. 그렇다면 네. 적어도 11월 4일 날 윤석열은 창원지검 검찰 수사에 명태균 PC를 털어가지고 결국 자기가 명태균하고 취임 이후에까지 굉장히 긴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친분을 유지한 사실이 다 확인됐구나.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을 이미 11월 4일 날 이제 확인을 하고 알고 있었던 거로. 대검에서 파견돼 있던 그 검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검에 즉각 보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뭐 민정수석을 통해서든 네. 누구를 통해서든 대통령 귀에 들어가게 네. 분명히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거는 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순진한 거죠. 네. 자, 그런데 대통령은 보고를 받았다 칩시다. 한동훈이 보고 받았을까? 어떨 것 같습니까? 한동훈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한동훈도 검찰의 친한계 검사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한동훈은 명태균 게이트에서는 초반에 좀 신중하게 갔어요. 네. 그런데 11월 4일 날 한동훈이 급발진을 합니다. 아주 대통령실을 직격을 해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엄정 신속한 수사를 강력 촉구한다. 예, 톤이 좀 세네요. 확실히.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네. 그렇다면 이 수사 보고서 내용을 한동훈은 안 거죠. 그래서 9시 11분의 기사인데요. 그럼 9시 11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1월 4일에 수사 보고서가 작성이 됐다면 수사 보고서는 그러니까 저는 작성일은 11월 4일이지만 그 전에 이미 대법원에 보고가 됐다고 보여지죠. 내용은 이미 보고 11월 됐다. 3일 날 전날쯤에. 그렇죠. 저는 이제 최종판이고 그렇죠. 중간 보고는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딱 열었는데 나왔어. 네.
그럼 보고해야죠. 네. 그래서 한동훈도 결국은 저 수사 보고서 내용을 알고 그냥 명태균 게이트는 떠도는 소문이 아니구나. 이건 자신 있게 내가 밟아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때부터 용산을 향해서 김건희 라인을 정리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11월 4일 날 윤석열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대국민 담화를 준비하네. 대국민 담화를 하겠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11월 7일 그때 기억나시죠? 네. 명태균 게이트 사과하면서 했던 거. 그 7일 회견을 4일 날 결정을 한 겁니다. 11월 4일 날 검찰에서 수사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 같은 날 한동훈이 뭔가를 얘기를 하고 또 그날 밤에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를 결심합니다. 네. 이게 하루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에 다 일어나요. 11월 4일 날이 계엄으로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대한 분수령이었던 거. 네, 검찰의 수사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 네. 어쩌면 그 수사 보고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하나의 공식 문서잖아요. 네. 저게 등재가 된다는 것은 검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는 그런 사안이죠. 네. 자, 그래서 11월 7일 날 결국 대국민 담화에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은 그동안에 대통령실에 해명했던 취지를 뭐 그대로 이어갑니다. 약간 수정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근데 저 수사 보고서가 이미 나왔는데 저거를 거짓말 하겠다는 것은 계엄을 결심하지 않고는 저렇게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밑에 일선 지검에 야, 내가 대통령이 이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까지 하면서 보내는 거죠. 이거 일종의 니네들은 그냥 입 닫히고 있어라 이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걸 자기가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시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고 반발할 수 있으니까 그냥 기자회견으로 그냥 공개적으로 이 창원지검에 있는 검사들한테 지시를 내려보낸 거죠,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결국에는 이 수사 보고서는 당시 언론에도 흘러나오지 않고 네. 그냥 묻힌 상태로. 네. 그러니까 저 수사 검사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저 검사들도 계엄과 유사한 어떤 상황을 예측한 것도 아닌가. 예, 자, 이래서 일단 윤석열이 그 경선 전에 명태균하고 관계를 다 정리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얼마나 이 거짓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 방금 전에 다 확인하셨잖아요. 네. 11월 7일 날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에서 정말 얼마나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했는지를 한번 다시 그날 11월 7일 날 윤석열의 거짓말 직접 들어보시죠.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KBS 장덕수 기자님. 네.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KBS 장덕수입니다. 그 명태균 씨 관련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이제 대통령실은 경선 막바지에 조언을 받아 소통을 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입장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님과 그 명 씨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또 최근 커지고 있는데요. 대선 이후 명 씨와 정말로 소통을 끊으신 건지 연락한 적이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만약 또 통화나 문자가 공개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또 궁금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뭐 이런 논란들이 언론 보도가 돼서 저도 아침 그 비서실 회의 때 경선 하여튼 뭐 뒷부분에 가서 좀 뭐 그럴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고 아마 어느 언론에서 아마 명태균 씨도 그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후보로부터 들었다고 했다는 것도 제가 봤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당선된 이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게 뭐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지우고 텔레그램에는 이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텔레폰으로 온 건지 아니면 전화로 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축하 전화를 받고 저도 어찌됐든 명태균 씨도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자기도 움직였기 때문에 하여튼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비서실에 얘기를 했는데 아마 언론에 이 관계되는 걸 얘기하는데 대변인이나 그런 입장에서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경선 뒷부분 이후에는 사실상 연락을 안 했다 하는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건데 자기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문자를 답을 안 하면은 그거는 소통을 한 거라고는 보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또 좋은 일로 전화를 했는데 제가 고맙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선거 초기에는 제가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치인에 대한 얘기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지역에 이렇게 가면은 그 지역 사람들 만나면은 그 지역에는 이런 게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얘기를 명태균 씨한테만 받은 게 아니라 수백 명으로부터 받았지만 어쨌든 저의 당선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당선을 위해서 자기가 도움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인데 하여튼 경선 후반기에 가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나서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뭐하고 저도 또 본인도 좀 섭섭했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아줬다고 제가 분명히 우리 참모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 얘기할 때는 이건 이렇고 저는 저렇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없어서 아마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말만 한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제가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전날 대국민 담화 때는 이제 그 경선 전에는 이제 다 소통을 끊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게 이미 10월 31일 날 민주당에서 윤석열이 그 명태균하고 취임 직전 전날 통화를 한 녹취를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의례적으로 취임 전에 전화가 와서 고생한 사람이니까 내가 한번 통화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지금 보면 취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명태균하고 지금 문자를 주고받잖아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자기가 명태균이 보낸 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면 소통한 거라고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본인이 명태균의 문자에 더군다나 국가산단 기원과 관련된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 있는 그 캡처를 보내면서 새해 인사를 하는 데서도 본인도 응답도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소통을 한 거죠. 취임 이후에도. 네. 적어도 2023년 초까지는 소통을 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 국민들 앞에서 저 엄청난 사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저건. 네. 저것만으로도 제가 볼 땐 윤석열은 탄핵이 돼야 돼요. 저것만으로도. 예.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런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사기, 거짓말 하고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에 명태균이 출석합니다. 네. 명태균이 창원지검에 등장합니다. 네. 11월 8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아마 이제 자기가 담화를 하고 난 뒤에 검찰의 움직임, 그 다음에 명태균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좀 주시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명태균이 일단은 대통령실 앞에 이제 고개를 숙입니다. 추가적인 폭로를 하진 않고요. 네. 일단 본인도 명태균도 대통령이 내린 수사 가이드라인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도 그 범위 내에서 대통령의 그 바람에 부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11월 8일 날 네. 김건희 씨가 남미 순방에 불참하기로 결정을 해버리죠.
저 일정이 5박 8일 일정이에요. 네. 8일간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네. 계엄 지휘부가 2명이 동시에 공백 상태를 보이기는 어렵죠. 이미 이때 계엄을 결심을 한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야 어떻게 우리 둘이 한꺼번에 가면 안 되잖아. 그럼 당신 가고 나는 내가 남을게. 라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명태균이 이틀째 검찰 조사를 계속 받습니다. 네. 11월 요건 9일, 9일이네요. 9일이죠. 네, 8일, 9일 연속 받네요. 네, 그리고 아마 첫째 날, 둘째 날 그 명태균의 그 조서 내용이 또 실시간으로 대검을 거쳐서 윤석열한테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보고를 받으니까 명태균이 뭐 눈치는 보지만 명태균 저대로 놔두면 저 언젠간 터질 시한폭탄이라고 판단을 했던 걸로 보이죠.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11월 9일 날 충성파 계엄을 배엄 버튼을 누릅니다. 다시. 네. 11월 9일에.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네. 사령관들을 불러서 네. 이때 대통령 윤석열도 있습니다. 네. 중간에 합류했다잖아요. 먼저 김용현이 이들 3명의 사령관을 국방부 장관 공간으로 불러서 식사를 하는데 이때 윤석열이 쓱 들어왔다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김용현이 사전에 다 보고를 하고 마련한 자리에 이제 나타난 거죠.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시국에 관한 얘기예요? 명태균 얘기한 거죠. 네, 시국은 명태균이죠. 네. 명태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맞긴 맞죠. 네. 그래서 비상계엄을 얘기했다. 네. 야, 이제 이거 뭐 더 이상 명태균 게이트 내가 뭐 경선 이후로는 뭐 명태균하고 관계를 맺지 않았고 다 경선 전에 정리했다라고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네. 이거 뭐 명태균 PC에서 나온 것도 있고 검사들도 다 알고 있고 그 명태균 이놈이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고 이건 뭐 방법이 없다 이제 계엄 가야 되겠다. 네. 이 얘기를 저희는 11월 9일 날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이 절망적인 상황, 이걸 만든 것은 명태균 게이트로 보여죠. 네. 이때는 11월 9일 이때는 감사원장 탄핵도 없었고 예산안 삭감도 없었고 검사들 3명에 대한 탄핵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절망감이 있어야 돼요? 윤석열이. 명태균 게이트였던 겁니다. 이틀 전인 11월 7일 날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뭔가 의혹이 가라앉지 않죠. 네. 명태균이 검찰에 또 출석을 해서 무슨 얘기를 또 뭔가 했을 거고. 자,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조사를 했던 곳이 검찰이에요. 그리고 이 보고를 심우정이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날 11월 9일 날 윤석열이 모여가지고 이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게 뭐 때문에 그랬는지를 심우정이 모를까요? 네. 그렇죠. 검찰은 결국은 알면서도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야당 때문에 또 이재명 때문에 계엄을 일으킨 걸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건 사실상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거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사를 다시 해야 돼요. 이 수사 이대로 덮으면 안 됩니다. 네. 결국은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직접적으로 버튼을 누른 거지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버튼을 누른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11월 9일 같은 날 노상원 아기보살 노상원이 이 문상호를 불러다가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용현이 3명의 그 사령관은 직접 공간으로 불러가지고 계엄할 거야. 그리고 윤석열이 이것이 명태균 게이트 이거 이대로 방법이 없다. 계엄 아니면 덮을 수가 없겠다. 야. 네. 계엄으로 가자. 그리고 또 다른 루트인 노상원을 통해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기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 조사팀이잖아요. 네. 이쪽에도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거야 이렇게. 11월 9일 날이 버튼을 누른 겁니다. 네. 버튼을 누르고 이때서부터는 이제 터트릴 준비를 이제 구체적인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게 왜 11월 9일이 버튼이라고 보냐면 그 다음날 움직임을 보면 알죠. 문상호가 중대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김용현의 지시사항을 아래 부하들에게 전달하는. 장관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다. 중대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결국 계엄 버튼은 물론 저희들이 했을 때는 총선에서 참패하고 한동훈이 계속 기어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계엄을 결심하게 된 배경이 됐지만 직접적으로 이 계엄의 트리거는 역시 명태균 게이트였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명태균 PC 내용이 털리면서 네. 그 수사 보고서를 받아본 순간 윤석열, 김건희는 계엄이 아니면 여기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결국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과정을 검찰 수뇌부가 수사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덮으라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가 과연 가능하리라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고 결국 윤석열이 그런 검찰 수뇌부가 밑에 있는 검사들의 동요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어차피 계엄 간다 이거 힘으로 누를 거니까 그냥 덮어라 라고 해서 결국은 심우정도 마지못해 따르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이 듭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특검에서 조사가 돼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상목과 심우정이 이 특검을 틀어막기 위해서 온갖 잔머리를 다 굴리고 있을 텐데 결국 그날은 마치 1월 한 달 이렇게 눈 깜짝할 새 지나가듯이 결국 내란 특검법이 통과돼서 내란 특검이 심우정과 최상목을 부를 날은 언젠가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날짜를 미루고 싶을 뿐이죠.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대검 대변인의 침묵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11월 4일 그 창원지검에서 작성했었던 명태균 PC에 대해 포렌식이 정리된 이 수사 보고서 대통령실에 보고됐냐라고 하는 제 질문에 읽고 답변을 못했습니다. 네. 저 침묵이 저는 많은 의미를 많은 말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걸 보고됐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됐다고 할 수도 없고 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한동훈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야당 때문에 또는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완전한 거짓말이다. 네. 날조다. 그 날조극을 검찰이 알고도 지금 묵인해주고 있다. 왜? 검찰 수뇌부가 계엄에 개입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윤석열과 검찰 수뇌부 간에는 그런 보이지 않는 저는 딜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물론 윤석열 구속 기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긴 할 겁니다만 아마 심우정 아니면 검찰 수뇌부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구속 기소를 안 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이해해 주시고 대신 정치적인 명분은 저희가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형수님은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계속 기각해가지고 비아폰 서버 안 털리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내란 블랙박스는 지켜드리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2월 2일 날 저희가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계엄 바로 전날 있었던 일이에요. 명태균의 황금폰이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라는 얘기가 검찰이 아닌 민주당이나 국민한테 공개하겠다 그랬어요. 검찰 아닌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죠. 제목이. 있잖아요. 남상곤 변호사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 다음날 계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12월 2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계엄 버튼이 왜 눌러졌는지가 저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김건희 특검법도 있었고 명태균도 있었고 황금폰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 김건희 씨가 그 11월 14일서부터 5박 8일로 예정됐던 남미 순방 그 좋아한 해외 쇼핑, 명품 쇼핑 기회를 포기하고 국내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설명이 되는 거죠. 참 결국에는 계엄은 지금 이 극우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빨리 미몽에서 깨어나야 돼요. 이런 진실을 모른 채로 계속 부정선거 이런 얘기하는 거는 윤석열한테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걸 좀 국회에서 따질 때 이제는 이걸 강하게 주장해야 돼요. 이제. 네. 예.